마치 지금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오로지 민주당만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국민의힘 반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초 계엄되자마자 당 대표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저희도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해제가 되자마자 정부에 강력히 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청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끼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미 대통령도 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절대 피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우리 국민의힘도 엄정하게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수사기관의 중첩 문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미 청구한 상태에서 또다시 신청을 했어요. 네. 저는 이게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공수처의 조직 논리가 앞서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순직해병 사건도 지금 몇 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 몇 개월이 뭡니까? 한참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건 결론도 기약 없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경쟁하듯이 수사에 뛰어들어가지고, 더더군다나 당사자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법과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께도 말씀드리지만, 이 검찰에서는 신병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팀은 경찰 수사팀대로 수사본부에서 경찰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각자 그 수사기록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상규명이 어렵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빨리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보면 상설특검하고 일반 특검도 지금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면 거의 이제 5군데에서 막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검찰과 공수처에서 이런 문제를 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 협의 시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저는 법치주의는 정치 상황과 맞물리지 않고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 관계자 발로 법대로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한번 띄워주시죠. 근데 2심 재판을 보니까 원래 재판이 열리려고 하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지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송 기록 접수 그 발송은 있었는데 접수 통지 수령이 없어요. 또 변호인도 현재 지금 선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최강욱 그 민주당 전 의원 때랑 똑같아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일 때 2심까지는 잘 연락이 되고 우편 통지서를 잘 받고 있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통지서를 받지 않음으로써 결국 공시송달로 가게 되니까 그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벌써 2개월이 걸렸거든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3개월 안에 준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의 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이게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그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기 보면은 사건 검색만 해보더라도 딱 나와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지금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다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게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의 사태가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
통해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추후에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또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그에 대해서 최선의 성원을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란죄는 형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내란죄죠. 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두 번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내란죄입니다. 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죠.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자, 이 내란죄를 부정하거나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 속에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곽규택 유상범 의원 본인들의 운명이라 걱정하세요.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반동에 동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이런 식으로 반동에 누가 동조를 해요 여기서? 충분해요. 그런 말 듣기에. 질의하세요. 예.